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다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포항이 30도, 경주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봄 날씨입니다. 언제 선선했냐는 듯 다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포항이 30도, 경주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고개를 내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다시 기온이 내려가니까요. 출퇴근길 얇은 겉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자외선 지수까지 매우 높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하셔야 할 땐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은 괜찮지만 내륙으로 갈수록 안개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안개등을 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해상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4도, 영덕 29도, 포항 30도, 경주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구름 많겠고요. 그 밖에 동해상에는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이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사소한 건축 행위도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문화재청이 경미한 개발 행위는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법규를 개정해 규제 일변도에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고분군으로 둘러싸인 경주시가지, 고도 지정지구로 묶여 각종 법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돼 왔는데 최근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고도보존 육성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근 의결됐는데 경주와 부여 등 4개 고도지구에 대해 행위 허가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경미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가 없어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나무 몇 그루를 옮겨 심거나 단순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수개월씩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길게는 이제 수개월 동안 그 허가 절차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그 고도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선 허가 처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의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현재 법규에는 건축물의 신개축, 토지 형질 변경, 수목 벌채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 행위를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할지가 문제인데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규제 일변도의 문화재 정책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경주 시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완화가 됐다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특히 고도 황남 지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외관과 용도, 증축 규모 등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직도 문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법 등 관련 법들이 추가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경주 시민들이 문화재로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국무회의 공표를 거친 뒤 세부 규정도 갖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19년까지 4,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 사업에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가 신라시대 향가와 금오신화에서부터 김동리와 박목월 등 주요 문인들의 고향으로 한국 문학의 산실인 점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공원 내 15,000여 제곱미터 부지를 건립 대상 후보지로 제시하고 하이코와 보문단지 등 풍부한 인프라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각각 0.15%와 0.13%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을 유지했고 전세 가격은 0.04% 올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 대신 천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는 옥시 판매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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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의 유일한 대형마트. 환경단체 회원들이 옥시 제품을 진열대에서 모두 꺼내 카트에 수거합니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진열된 세제 가운데 상당수가 옥시 제품입니다. 심지어 1+1 할인, 판촉 행사도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사에서는 계속 언론에 대고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장에서는 계속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옥시 명칭을 쓰는 제품뿐만 아니라 뱅, 쉐리 등도 모두 옥시 제품으로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비스콘 등 제약 제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마트를 찾은 시민들에게 불매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화학 제품이 아닌 천연 대체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최근 들어 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화학 제품들을 이제 불신하게 돼서 친환경 소재 같은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옥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대신해서 사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불매운동과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해당 마트는 남은 제품 재고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상품을 진열대 하단에만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의 3%인 3,492헥타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축 계획은 쌀 관세화와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이 내림에 따라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3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감축 목표 중 2,200여 헥타르는 공공시설과 도로 등으로 자연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실질적으로 줄여야 할 1,200여 헥타르에 대해서는 콩과 감자, 참깨, 옥수수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농가 소득은 전국 평균 이상인 반면 자산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123만 원이 증가한 3,822만 원으로 9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였고 제주도가 4,381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산은 3억 6,700여만 원으로 6위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가 8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계지출은 2,926만 원으로 네 번째, 부채는 1,752만 원으로 여덟 번째로 조사됐습니다. 영양 남씨 집성촌인 영덕 괴시리의 종갓집이 문화재 보수비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입택식을 한 후손들은 정부 예산으로 집을 보수한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년 이상 된 고택들이 즐비한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673년 현종 14년에 영양 남씨 괴시파 최초로 문과에 급제한 남봉익 선생의 집은 종택으로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75호로 관리돼 왔습니다. 미음자형의 건물로 조선 후기 주택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아 쇠락해 지난 2년 동안 3억 9천만 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경북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종소는 현대식으로 보수한 이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을 조금 생활하기 편리하게 해놓고 이제 그 가족하고 여기 들어와서 살기로. 남봉익 선생의 대과 급제일인 음력 4월 18일에 맞춰 입택한 후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비 정신이 아닌가 생각 들고 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해평야 서쪽의 창수면 일량리와 더불어 동해안의 대표적 반촌인 괴시리는 고려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 선생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덕의 블루로드 구간으로 트레킹하기 좋은 농어촌 관광 코스 10선에 뽑히기도 한 괴시리는 전통 민속마을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혼이 깃든 이 괴시 전통마을을 국가지정 민속마을로 지정되도록 자료조사나 제반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처럼 괴시리도 경북의 전통마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솔리 폭발이 피해가 비교적 심한 울진, 봉화, 안동, 상주 등 도내 4개 시군 500헥타르에 천적인 솔리 폭발이 먹존벌 1,000만 마리를 방사하기로 했습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인공사육한 솔리 폭발이 먹존벌을 피해지의 헥타르당 2만 마리를 방사해 솔리 폭발이 밀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솔리 폭발이 천적 방사 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실시한 친환경 방제로 현재 전국에서 경상북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조직 개편을 통해 체육지원과와 새마을 민원과를 통합하기로 하자 지역 체육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체육회 전무이사 협의회는 포항시가 체육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통합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는 포항 체육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육인들은 체육지원과를 현재처럼 존속시키거나 불가피할 경우 명칭을 체육새마을과로 하고 업무도 체육과 새마을 업무만 통합하고 민원 업무는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포항시는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초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신도청 시대를 맞아 야심차게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으로 당장 내년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도 국가 투자 예산 확보액은 12조 2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올해 12조 1,200억 원보다 800억 원을 많게 잡았습니다. 신도청 시대 개막과 더불어 경북 발전 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한 한반도 허리 경제권 육성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스마트 융복합 산업 등 400여 건의 국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이 여소야대로 변하면서 힘을 잃은 경북은 당장 내년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여야 3당이 내년 국가 투자 예산을 다가올 대통령 선거용 지역 발전 예산으로 생각해 저마다 확보에 전력 투구할 공산이 있고 경상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을 갖고 있는 시군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정치권 등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구축을 비롯한 광역 SOC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160여 개의 신규 사업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계속 사업에는 도가 요청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교통망 등 SOC 확충이 시급합니다. 또한 경상북도가 향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곧 각 부처에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취합해 최종 검토 작업을 펼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국비 예산 확보에 어떤 역량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20대 총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국민의당이 대구 경북에서 외연 넓히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대구 경북 25개 지역구 가운데 포항 남북구 등 7곳을 제외한 18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접수됐고 일부 지역구에는 복수의 후보자가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 2곳에서만 후보자를 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복 등 수산 종묘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크게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수출입이 제한된 종묘를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허가 정지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 규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종묘 생산업 등록을 취득한 경우와 종묘 수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허가 취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창업자 10명 중 7명은 3년 안에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창업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죠. 전후 출산 세대인 이른바 베이비 부머들이 줄줄이 은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창업 실패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년 경력의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48살 김영림 씨는 지난달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출산율이 날로 낮아지자 어린이집 장래가 어둡다고 판단해 제2의 인생 설계에 나선 겁니다. 가맹비만 내면 비교적 손쉽게 차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고려했지만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끝에 자신만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커피를 잘 내리고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제 뭐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런 거가 제일 이제 고민이었거든요. 김 씨가 창업을 준비한 곳은 바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창업사관학교입니다. 여기서 6개월 동안 창업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해외 탐방, 실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예비 창업자들이 4개월 동안 직접 영업을 해볼 수 있도록 점포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 컬러가 배치된 거 보고 더 신선하게 느껴지니까 이거를 사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제일 많이 보시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은 물론 소득 신고와 정산, 홍보 등 실전과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창업했을 때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도록 저희가 배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고객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창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10명 중 7명은 3년도 못 버티는 게 현실입니다. 창업으로 더 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장밋빛 기대를 갖고 섣불리 뛰어들기보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등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시가 흥해읍 일대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융복합단지 조성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포항시는 사업비 10억여 원을 확보해 흥해읍 일대 주택과 관공서, 업무시설 등 44곳에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시설을 완공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며 사후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도 공모사업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시내버스 3대로 KTX 신경주역에서 불국사 주차장까지 운행해온 700번 노선을 5대로 늘려 한수원 본사까지 구간을 확대해 운행합니다. 700번 시내버스는 신경주역 출발 기준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40분 간격으로 새벽 0시 20분까지 운행됩니다. 이어서 행사 안내입니다. 5월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가 오늘 오전 11시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대금과 신디사이저 등 동서양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로운 국악 실내악단이 출연해 쑥대머리와 박타령 등을 신명나게 연주합니다. 또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오후 2시 포항시립중앙아트홀 공연장에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국립등대박물관은 사진으로 만나는 우리 땅 독도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열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김연길 항로표지관리원의 독도 사진 30여 점을 오는 31일까지 전시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사회적 기업 심사를 통해 86개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 개발비로 1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개발비는 홍보와 마케팅, 시제품과 상품, 브랜드 개발, 특허 출원, 판로 개척 등에 지원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연간 최대 2,500만 원, 인증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도청에서 대구지방 세무사회와 마을 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세무사들의 지원을 받아 이달 안에 시군별로 마을 세무사를 위촉하고 다음 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 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홍보자료를 통해 마을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나 팩스, 이메일, 직접 면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봄 날씨입니다. 언제 선선했냐는 듯 다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포항이 30도, 경주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고개를 내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다시 기온이 내려가니까요. 출퇴근길 얇은 겉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자외선 지수까지 매우 높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하셔야 할 땐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은 괜찮지만 내륙으로 갈수록 안개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에도 방모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안개등을 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해상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4도, 영덕 29도, 포항 30도, 경주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구름 많겠고요. 그 밖에 동해상에는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이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